이제 4작업. 2, 3, 4는 굉장히 빨리 듭니다. 4작업은 어려운,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아니라 4작업은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번 풀어보면서 요거 다음은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은 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좀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 보기가 개수가 많듯이 어떤 것을 했고 안 했고에 대한 그걸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뭐 한두 개를 빠뜨려가지고 안 해가지고 감점을 맞는 경우가 여기는 종종 발생해요. 그 학생들 이렇게 시험 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하면서 체크를 해요. 연필을 가져가서 아 요건 한 거, 요건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진짜 워낙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딱 보고 체크 안 된 거, 아 이거 아직 안 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자, 4작업은 내가 처음에 할 때 시트를 안 만들었죠.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1작업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하면 그냥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일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미리 선택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그냥 완전 백지 상태에서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하나씩 채워넣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문제가 너무 갑자기 이중 차트 문제가 아니라 단일 차트 문제로 이렇게 나와버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거의 공짜예요. 이렇게 나오면 수고가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냥 차트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제작하면 돼요. 선택하고 위에 만들기 삽입 쪽에 차트 있죠. 차트 중에서 요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있는 쪽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된 거. 여기 보면 쭉 보면 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 정확한 이름을 찾아야 돼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얘가 문제에 나오는 그 이름 된 걸 매칭되는 걸 찾으면 돼요. 얘를 하라는 이야기. 됐죠? 자, 그리고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조건 1번이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작업하라고 했는 걸 했고 금방.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할 거고 3번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동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에 차트 이동. 자, 새 시트. 여기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이름은 제4작업. 그리고 확인하면, 자, 4작업이 생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작업으로 이동까지 했어요. 1작업에는 그게 아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순서가 지금 1작업, 2작업, 4작업이 맨 앞에 있죠. 그래서 얘를 집어가지고 맨 끝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거 이제 빠뜨려버리면 감점이 돼요. 왜? 그 기본 요구사항에 있었죠.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로 하시오라고. 자, 그리고 이제 조건 4번 봅니다. 조건 4번부터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 1번, 스타일 22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여기 있죠. 빠른 레이아웃 1번, 첫 번째 거 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레이아웃 1번. 누르면 돼요. 눌러 있으면 돼요.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더 눌러주면 되고. 레이아웃 1번. 그 다음에 스타일 22번. 22번째는 여기 스타일이에요. 22번째인데 이거는 옛날 문제라서 그렇고 아마 지금 문제에서는 스타일 뭐를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스타일 1번을 하죠. 뭐 22번이니까 2번 하죠. 2번. 스타일 2번. 자, 요거 해놓고 그러면 이제 4번 끝났어요. 끝났고 5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전체 글꼴 차트 영역에 글꼴 맑은 고딕에 11포인트 채우기 질감 파피루스 하라 여기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맑은 고딕 돼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되고 안 돼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맑은 고딕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요거 있죠, 요거. 오른쪽에 차트 스타일. 여기 눌러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위에 디자인 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식. 여기 보면, 이제, 도형 채우기가 있죠. 여기에 밑에 질감. 파피루스가 어느 거냐면, 이게 이름이 있어요. 여기 파피루스네, 그죠? 맨 처음에 거. 보통 이쪽 줄, 박엽지 쪽인데, 이쪽 줄은 이렇게 거의 문제예요.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파란 박엽지로 알아가면 얘를 선택하면 되고, 분홍 박엽지를 선택하면 얘를 하면 되고, 꽃다발을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돼요. 어두운 건 잘 안 나와요. 주로 밝은 쪽 거. 근데 아마 문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쪽이 있죠. 일단 여기는 특이하게,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특이해요. 맨 처음에 파피루스를 선택하라. 자, 여기까지 딱 되면 지금 조건 5번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이것만 잘하면 거의 뭐 80% 완성이 돼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 가지. 데이터 집어넣는 거,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범례 쪽에 들어갈 그 계열 항목과 축 레이블에 들어갈 레이블 이 두 가지를 문제에 주어진 출력 형태에 따라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추가 왼쪽부터. 자, 계열 이름은 거기가 가격 원이죠.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가격 달라고 원. 자, 밑에 데이터가 일단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1작업으로 갑니다. 1작업으로 가서 가격을 선택을 해주는데 무조건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콜 안드로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컨트롤 키 딱 누르고 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모토스 안드로, 그 다음에 미래텔, 그러니까 빠지죠. 미래텔 두 개를 건너뛰고 미래텔, 그 다음에 LG텔, LGT, 일본통신, 도코모. 보통 이렇게 두 개 정도 빠져요. 여기서는 위에 거 두 개가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고, 뭐 대충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항목 축에 보면 1, 2, 3, 4 임의로 자기가 숫자를 넣어놨어요. 이거는 편집. 이중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우리 전에 해봤듯이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 일단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편집. 축 레이블은 다시 1작업 가서, 자, 아까 했던 대로 한국콜 안드로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를 찍어주면 돼요. 모토스 안드로 두 개 빠지고 미래텔 윈모바일, LGT 안드로, 일본통신 윈모바일, 도코모 안드로. 순서가 똑같죠. 이게 순서를 또 다르게 하면 안 돼. 만약에 하다가 틀렸다, 지워버리고 다시 합니다. 괜히 고치려다가 더 꼬일 수 있습니다. 확인. 그죠? 언제, 대충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요. 확인. 이제 나머지 꾸미기만 하면 되죠. 간혹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여기는 마우스를 가져가면 여기는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달라요. 그래서 밑에 도표가 들어가 있는 쪽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에 가끔 이렇게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설정할 때는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기 요쪽이 이제 그림 영역으로 대충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채우기에 흰색으로, 원래는 채우기 없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깥쪽에 정의되어 있는 차트 영역에 정의되어 있는 그 파피루스의 질감 효과가 안쪽까지 미쳐져 있는 그런 형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돼요.
일단은 그게 아니니까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되돌려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놓고 나서 제목부터. 제목 서식은 맑은 고딕에 굵게 20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아니면 선택한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서 맑은 고딕에 돼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포인트겠죠.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돼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되고, 10포인트 굵게 됐죠.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죠. 도형 스타일 강한 효과 강조 5. 그것만 해주면 끝나요. 이거는. 이거 서식에 가서, 서식에 여기 도형 스타일에 강한 효과 강조 5. 보통 효과죠. 요놈이죠. 자, 여기 2줄이 강한 효과예요. 강한 효과 5번째. 이거라는 뜻이죠. 강한 효과 강조 5. 얘는 얘기죠. 강한 효과 강조 5. 색깔은 관계없어요. 어쨌든 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안에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드로이드 모바일 가격 비교 이렇게 해주면 타이틀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 결과 형태가 나오려면 왼쪽에 축값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아마 디자인 쪽에서 레이아웃이 축값이 나와 있는 게 레이아웃 3 얘가 돼야 되겠죠. 얘가 돼야 돼. 이거는 아마 문제에서 이런 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레이아웃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레이아웃 1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왼쪽에 값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위가 보면 일단은 여기에 타이틀 값을 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가로 제목, 이거는 세로 글씨예요. 기본 가로 제목 여기 생기죠. 얘를 잡아가지고 갖다 놓은. 얘도 들어가 보면 여기 안 있고 대충 여기 갖다 놓은 거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보면 0에서부터 10만 단위로 돼 있고, 이거는 맞아요. 만약에 이게 쪽에 주값에 대한 값이 다르게 나와 있다면 고치로 들어가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가지고 축서식 들어가서 최소, 최대, 단위 이 세 가지를 조절하면 이 표시되는 눈금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는 결과를 보고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값이 90만으로 안 나와 있고 90만으로 안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으로 나와 있다면 최대값을 100만으로 고쳐주면 돼요. 또 시작점이 0이 아니라 또 뭐 다른 값으로 되어 있다면 최소값을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좀 10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단위로 되어 있다면 주 단위를 5만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빠져나가면 이런 식으로 축값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최대값도 뭐 100만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럼 다 변하죠. 자, 일단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이 축에 대한 값의 어떤 범위는 출력 결과를 보고서 최소, 최대, 주 단위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해서 가로축 교차는 없고, 그 다음에 눈금 간격됐고, 레이블 표시 형식에 보면 이게 돈 표시가 나와 있어요. 표시 형식에. 그래서 여기에 표시 형식을 눌러가지고 좀 횡예로 되어 있는데, 기호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선단위 구분자 들어가 있고 그것까지는 좋고, 지금 돈 표시만 없죠. 그러면 여기서 돈 표시만 체크해주면 거기 출력 결과대로 돈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표시 형식에서 이 값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그걸 고쳐주면 된다. 그 다음에 눈금은 지금 필요 없고, 가로축 교차는 필요 없고,
표시단이 필요 없고, 눈금도 필요 없고, 레이블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됐고, 축 옵션에서 아까 하는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금이 파선으로 하라고 돼 있죠. 눈금을 샀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이 줄, 이 값에 대한 줄 있는 쪽에 가다 보면 세로 중눈금선이라고 글자가 나왔을 때 클릭하면 지금 보듯이 이 눈금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선, 중눈금 서식에 선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이 아니고 실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대시 종류, 여기에 대시 종류에서 파선, 얘가 파선이에요. 을 선택하면 연결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대로 나타날 겁니다. 세우기 쪽을 자동되어 있는데 세우기 없어. 그니까 이게 갑자기 없어졌어. 아까 요것만 정확하게 선택된 상태에서 세우기 없어. 그죠? 요거 해결됐고. 이제 하나만 하면, 요거. 여기에 지금 레이블, 자, 레이블. 일단 선택하고, 여기서 일단 표식부터 바꿀까요? 표식이 보면,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죠. 표식 쪽을 선택해가지고,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죠?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줄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오른쪽 아무거나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다 선택 안 되어 있으면 혹시 이런 상태면 얘를 다시 선택해가지고 한 번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 레이블 옵션도, 자, 여기서 아마 여기 들어가면 레이블 옵션 있죠. 이 옵션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값만 표시되어 있죠. 값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목 이름, 그죠? 항목 이름 하니까 한국 콜 안드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표시가 됐죠. 같이 표시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한 줄로 나와 있죠. 콤마를 구분자로. 거기 보니까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하느냐면 여기 구분 기호, 여기 콤마로 되어 있는데 얘 눌러보면 여기 줄바꿈이라고 얘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레이블 위치가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단 가운데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위치에 옮기면 돼요. 다 맞추지는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을 좀 까만색으로, 글자 색은 이거죠.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자, 해서 이제 하나씩 찍어가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찍히니까 얘를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갖다 놓고, 얘도 오른쪽에, 얘는 이쪽에, 얘는 밑에. 조금 이게 좀 성가시죠. 그다음 이거는 위에. 그리고 여기 선이 자꾸 생기는데 이거 없애는 거는 다시 선택해가지고 레이블 옵션에서 아까 지시선 뭐가 있어요. 지시선 표시가 있죠. 얘만 체크 해제해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됐죠. 이거는 이 바깥 테두리가 아닌 것 같죠? 다 똑같은데 지금 보면 테두리가 일단 선 없음으로 이 상태에서 이것만 끊는 지금 하나가 문제인데 여기만 그지 하나, 이거 아마 축에서 있을 거야. 축에서 선, 실선. 그죠? 됐죠? 맞죠? 틀린 게 있나요? 그치. 그죠? 얘는
지금 하는 거 봤듯이 되게 뭐 할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숙달되지 않으면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